영화 강철비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MLRS. 우리나라에도 이에 필적하는 국산 무기가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한국판 강철비로 MLRS와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며 해외에도 수출된 자랑스러운 K-웨폰이다. 육군에서 운용 중이던 구룡 다연장 로켓포의 대체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천무는 두산 DST와 주식회사 한화 방산 부분을 중심으로 발사돼 탄약 운반차, 탄약 등의 개발이 진행됐다. 2013년 11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 3월에 양산계획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MLRS와 달리 궤도형이 아닌 자륜형 차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발사대의 크기는 MLRS보다도 훨씬 크다. 지난 2011년 국민공모를 통해 천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특히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천무는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대는 239mm 유도탄,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유도탄에는 고폭탄과 분산탄이 있다. 고폭탄은 정확도가 15m 이내로 중요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또한 분산탄은 300개의 자탄 즉 이중 목적 계량고 폭탄을 내장하고 있다. 227mm 무유도탄 1개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다. 공중에서 확산된 자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다. 천무는 사용하는 모든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포대화시켜 빠른 장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130mm 로켓 포탄은 구룡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공장에서 20발로 묶어 포대화탄으로 재생산했다. 이밖에 주식회사 한화 방산은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mm급의 천무 이유도탄과 600mm급 찬솔지대지유도 무기를 군에 제안 중이다. 천무에 사용되는 자륜형 차체는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산 포병 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을 장착하고 있다. 수출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소화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에어컨과 연료 탱크의 용량을 늘렸다. 발사대는 자체 로켓 포탄 재장전 기능과 자동 유압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런 발사대 덕분에 천무는 수분 안에 재장전 및 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 탄약 운반차는 최적화 설계된 크레인과 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적재함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탄약 보급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간 천무는 육군 전방포병부대와 서북도서의 해병대에 배치됐으며 수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백여 대에 이른다. 30년 전 소총만 붙들고 있다. 차세대 총싸움 뒤처진 한국. 지난달 13일 유튜브에 중국 국영 CCTV의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다. CCTV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 모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의 제208 방위산업연구소를 소개했다. 베이징 창핑 지구에 있는 이 연구소는 1,100명 이상의 직원이 주로 총기를 개발하는 곳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식 돌격 소총인 QBZ-95도 이 연구소의 개발품이다. 연구소의 업적을 자랑하는 목적의 다큐멘터리에서 중국군 장병이 새로운 소총을 쏘는 장면이 살짝 지나갔다. 이 소총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장면이 제법 길다. QBZ-191 자동 소총이다. 중국은 자동 소총을 칭우치, 부창지룡이라고 부른다. 영문 표기는 QBZ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한 연도를 뒤에 숫자로 붙인다. QBZ-191은 2019년 개발이 끝난 자동 소총의 첫 모델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전문가가 추정했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QBZ-191은 총열을 짧게 만든 개인 방어화기다. 이 밖에도 중국은 보병용 돌격소총, 군대 지정사 수용 저격소총 등 추가 모델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 네티즌도 고개를 내젓는 QBZ-95 다큐멘터리의 사격 장면을 보면 QBZ-191 탄피 배출구 주변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봐선 안 될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오버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치를 때 QBZ-191을 이미 공개했다. 당시 중국이 선보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 드론과 같은 화려한 무기에 눈길이 가면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수 중국군 장병이 이 총을 걸고 행진했다. 당시 중국 CCTV 아나운서는 신형 돌격 소총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고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화력이 더 세고 신뢰도가 높다고 자랑했다. 겉모습만 봐선 미국이나 유럽의 제식 돌격 소총처럼 보인다. 각종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이 특징이다. 열병식에 나온 QBZ-191은 도트 사이트 조준강로 보이는 광학 장비가 붙어 있다. 전방 손잡이도 보인다. 전방 손잡이는 다리 2개를 뽑아 양각대로 쓸 수도 있다. 물론 열병식 당시 대다수 중국군은 현재 제식 돌격 소총인 QBZ-95를 들었다. 1997년 홍콩 주둔군을 통해 서구에 처음 알려진 QBZ-95는 불법 소총이다. 탄창을 방아쇠 앞에 꽂는 일반 소총과 달리 방아쇠가 탄창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 총열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이 돌격 소총은 300만 정 이상이 생산돼 중국은 물론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등으로도 수출됐다. 그러나 국뽕 중국 네티즌도 QBZ-95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 정도로 단점이 많다. 중국판 위키피디아는 QBZ-95의 14개 단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종관을 바꾸기 힘들고 품질이 안 좋다는 점 등이다. 가공 정밀도가 부족해 총기 손질을 잘 해놓지 않으면 2000발 발사 후 약실과 총열의 흐름과 잔류화약이 남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잔류화약은 총성과 화염을 크게 만들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AK를 베꼈다고 평가를 받는 QBZ-03을 2003년 내놨다. 그런데 이 돌격 소총은 인민무장경찰 부대 또는 2선급 부대에서나 볼 수 있다. 중국군이 QBZ-03으로도 성에 안 찼다는 의미다. 대륙의 실수 QBZ-191 중국은 QBZ-191에서 불법을 버리고 다시 전통적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쓰는 쇼트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도 채택했다. 놀이쇠 뭉치와 연결되지 않은 피스톤이 가스의 압력을 받아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놀이쇠 뭉치와 피스톤이 연결된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의 소총은 러시아의 AK-47과 한국의 K2가 유명하다. QBZ-191의 3가지 모델 중 PDW의 총열은 26.7cm이며 보병용 돌격 소총은 36.8cm이라고 한다. DMR은 좀 더 긴 총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PDW의 유효 사거리는 300m, 돌격 소총은 400m, 저격 소총은 최대 600m다. 1분당 최대 750발을 쏠 수 있다. 파이암 블로그에 따르면 QBZ-191은 반자동 사격과 자동 사격을 고를 수 있는 조종관이 있다. 그러나 3.4 기능은 없다. 피카티니 레일은 각종 액세서리를 손쉽게 달 수 있다. QBZ-95는 액세서리 부착이 힘들었다. QBZ-191은 탄약으로 중국군 제식 탄약인 5.8mm를 쓴다. 이 구경의 탄약은 중국에서만 생산한다. QBZ-191 탄약은 구경은 기존 것과 같지만 중국은 파괴력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새 탄약이 미국과 유럽의 방탄복을 꿰뚫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폐쇄성 때문에 QBZ-191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만 보면 나름 대륙의 실수라는 찬사가 붙을 만하다. 군사 전문지인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일부 서구 전문가들이 QBZ-191을 HK-416이나 FN-스카를 베꼈다고 저평가하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중국이 서구 소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더 나은 기능과 성능을 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닮아진 것이라며 중국군의 각종 총기 액세서리를 보면 거의 서구 수준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한정에 270만 원이 넘는 일본 20식 소총. 일본도 차기 소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제식 돌격 소총인 89식은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생산했다. 89식은 총기에 레일이 없다. 광학 장비 등 액세서리를 달려면 옵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차기 소총을 찾기 시작했다. 아직 정식 명칭이 나오지 않았지만 20식이라고 부른다. 올해 구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89식의 제조사인 후아공업은 지난해 12월 HK-416의 독일 헤클라 앤드 코와 스카이레 벨기에 FN을 물리치고 차기 소총 사업자로 뽑혔다. 후아공업은 이미 지난해 8월 20식의 디자인 도면을 의장 등록했다. 이 도면에 따르면 20식은 89식과 같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다. 89식은 조종간을 오른쪽에만 단 데 비해 20식은 양쪽 모두에 달았다. 오른손잡이가 89식을 쏠 경우 조종간이 오른쪽에 있어 불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3.4도 없앴다. 탄창은 가벼운 폴리머 재질로 만들며 레일 시스템은 기본이다. 2020년도 방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올해 20식 3,283정 조달에 9억 엔을 편성했다. 1정당 가격은 27만 4천 엔 정도다. 89식보다는 싼 편이다. 홍희범 편집장은 일본의 20식 역시 HK-416과 스카를 많이 닮았다며 일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총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럽의 총기를 따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 멀리 뒤처진 한국 차기 소총 사업에서 중국과 일본이 젠걸음으로 달려가지만 한국에선 감감무소식이다. 육군 관계자는 차기 소총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육군이 차기 소총 사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총기, 군복,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전투원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다. 올해부터 워리어 플랫폼을 보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지만 아직도 틀이 잡히지 않았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적기 때문에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육군의 차기 소총 사업이다. 미 육군은 올해 6.8mm 구경의 신형 소총과 기관총을 개발하려고 한다. 미군과 함께 싸우는 연합사 체제에서 아무래도 육군은 미 육군의 차기 소총 사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인 ST모티브와 국내 최대 탄약 제작업체인 풍선은 지난 2월 한국형 차세대 6.8mm 소총과 탄약 개발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차세대 6.8mm 소총 탄약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현재 K2의 카빈 버전인 K2C1의 6.8mm 총열을 달아 시험 사격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한다. 총열 길이는 40.6cm이다. 강선은 4조 우선이고 작동 방식은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이다. 유효 사거리는 600m이며 발사 속도는 1분당 700에서 900발이다. 6.8mm K2C1은 탄창을 뺀 무게가 3.6kg가량이다. K2C1보다 400에서 500g 더 무겁다.
탄창과 액세서리를 달면 4kg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티모티브 관계자는 전체 무게를 K2C1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개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이렇게 꼬집었다. K계열 소총이 30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우수한 소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개량이 없었다는 점과 충분히 생산하지 않았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차기 소총 개발이 늦어져 가장 기본적인 화기가 주변국보다 열등한 위치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